크립토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파면 팔수록 마치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더욱더 많은 허점과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FTX 소식 오늘도 잔뜩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최근 영상을 볼 때마다 괴롭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건데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제 채널의 영상 시청을 자제하시라고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하시면은 구독 해지를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먼저 챙기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날마다 새롭게 나오는 소식들 때문에 이게 과연 마무리가 언제쯤 될까? 불장 때는 그렇게 즐거웠었는데 요즘에는 암호화폐 시장만 보면 한숨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일단 오늘 미국 증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지수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 혼조세를 보이지만은 약간씩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힘이 없긴 하지만은 나름 이를 악물고 버티는 듯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16,650달러, 이더리움도 1,200달러 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나온 소식에 비해서 정말 힘을 내주고 있는 비트코인. 자, 그런데 비트코인을 더욱더 압박하는 안 좋은 소식들 줄을 잇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도 FTX 관련된 소식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FTX 파산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새롭게 고용된 경험이 굉장히 많은 CEO인데요. 이 CEO가 이야기하기를 샘 뱅크만 프리드가 완전 개판을 쳐놨다. 이런 개판은 살다 처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업 통제 실패, 재무정보도 절대로 신뢰를 할 수가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무결성 손상, 해외 규제 환경 적응 문제점, 경험이 없고 미성숙하며 소수의 개인들에게 통제권이 집중되는 일들까지 전례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혀를 찼다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 CEO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경험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2001년도였었죠. 에너지 기업 앨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분식 회계로 재정 부실을 숨기다가 파산한 회사인데 이 회사의 파산을 감독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앨런보다 FTX가 훨씬 더 엉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FTX 같은 경우는 마치 어린아이가 아무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그려졌었다라고 하는데요. FTX는 장부를 기록하거나 보안 유지를 하지도 않았으며 보안 처리가 되지 않은 공유 이메일 계정을 사용해서 프라이빗 키에 접근하기도 했었다. 이러면 해킹 당하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죠. 자, 그리고 임직원들의 목록조차 확인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요. FTX 기업 자금은 일부 직원 및 고문을 위한 주택 및 개인 물품 구매에 사용이 되었으며 사적으로 사용이 되어 왔으며 이러한 자금은 별도의 장부 기록 없이 직원들에게 직접 이체가 됐었다. 제가 듣기로는 이러한 물품 구매 목록 등을 이 메신저를 통해서 요청을 하고 관리 임원 아무나 그것을 보는 즉시 승인 및 거절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장난질을 또 굉장히 많이 쳤다라고 하는데요. FTX 임직원들 숫자만이 아니라 전체 직원 숫자도 파악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FTX가 얼마만큼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고 새로운 CEO는 이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하마 청산인도 거들었는데 심각한 사기이자 부실 경영 케이스다라고 평가를 내렸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바하마 같은 경우는 자산을 회수하기 위해서 FTX에 무단으로 접근했다라면서 FTX가 반발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채무자들이 지금 서로 조금이라도 남은 것 건지려고 이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돈이 물려있는 상태인데 이어서 드러나는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 같은 경우는 FTX는 고객 자금, 유용 은폐를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자, FTX가 알라메다 리서치에 자금을 빌려주면은 알라메다 리서치는 다시 샘 뱅크머니에게 10억 달러 상당의 대출이라고 기사에서 나왔는데 10억이 아니라 법원에 제출된 문서를 보면 33억 달러로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개인에게 이 고객 자금 33억 달러를 대출을 해주었고요. 또한 FTX의 엔지니어링 이사인 니샤드 싱도도 5억 4,300만 달러가량의 대출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개인들이 이 많은 돈을 어디다 썼을까요? 집 사고 흥청망청 써대는데 사용이 되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FTX 같은 경우는 그들의 자금 중에 1,800만 달러를 코로나 연구자 기금으로 썼는데요. 연구자들 중에 특히나 이버맥틴과 하이드로클로로퀸 이 둘의 사용을 부정하는 연구자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자금을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 이버맥틴과 하이드로클로로킨 같은 경우는 나중에 코로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백신을 맞추려는 사람들을 이제 위에서 해당 자금을 지원했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 FTX 사태 때문에 파장이 일파만파로 일고 있다라는 소식. 블룸버그에선 이야기하기를 FTX 붕괴의 여파는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FTX가 손댄 곳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채굴자부터 시작해서 거래소, 은행, 암호화폐 발행 회사들까지 보시면은 손을 안 댄 데가 없을 정도로 문어발식으로다가 다 건드렸습니다. 투자도 엄청나게 받았었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무너지면서 많은 피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암호화폐 투자사인 알파논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다가 암호화폐 사용자들이 일부 의심스러운 온체인 트랜잭션이 확인된 거래소에서 돈을 인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FTX에 의한 도미노 파산이 우려가 되고 있으며,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의 투심은 약화될 것이다. 거래소의 준비금 규제가 훨씬 더 엄격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트위터 사용자들은 여기서 또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암호화폐 시장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FTX는 트로이 목마가 아니었나, 샘 뱅크만이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을 한 번에 흔들기 위해서 일부러 계획을 짰다가 이런 식으로 난리를 쳐버리는 것은 아니냐라는 의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정말 이 중에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 이런 회사들, 자, 굉장히 많죠. 투자회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FTX 샘 뱅크마니를 꿰뚫어보지 못했었을까? 이 다 허당들 아닌가? 샘 뱅크마니 같은 경우는 3년 전에도 암호화폐 시장 조작 혐의로 기소가 된 바가 있었다라고 하네요. 자, 이런 샘 뱅크마니를 자유롭게 풀어둔 인물이 또 누굽니까? SEC의 의장 게리 겐슬러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새끼 이거.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러한 친분을 CFTC 의장직 지낼 때부터 함께 해왔었다라는 거, 정말 더럽고 추악한 놈이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네요. 자, 그 다음엔 체인얼리시스, 암호화폐 온체인 분석 업체인데요. FTX에 투자를 했었다라고 하네요. 투자 금액은 일단 공개하지 않은 상황. 그리고 얼마 전에 파산을 신청한 볼드 거래소 같은 경우도 FTX에 $10,000만 상당을 투자했었다라고 하네요. 이거 못 봤죠,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미니 같은 경우 모든 시스템이 복구가 됐었다라고 하는데요. FTX 관련된 에러는 아니었었다라고 하네요. 이제 문제는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무사해야 될 텐데, 제네시스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규모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흔들려 버리면은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는 수가 있겠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미국의 대형 언론들에서는 샘 뱅크만 감싸주기에 급급하다라고 합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뭐라고 짓거렸느냐, FTX의 몰락은 FTX 창업자의 또 다른 팬데믹을 막기 위한 노력을 무너뜨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즉 FTX 창업자가 또 다른 전염병 발발을 막기 위해서 많이 투자를, 즉 돈을 쏟아붓고 있었는데 망가져서 안타깝다, 영웅이었었는데 몰락하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평가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샘 뱅크마니가 이 파산을 통해서 경제 시스템에 이바지했다, 말도 안 되는 식으로다가 감싸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샘 뱅크마니가 윗줄과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런가 하면 뉴욕타임즈에서 제공하는 한 이벤트에 샘 뱅크만이 이 스피커로서 참여할 예정이었었다라고 합니다. 회사를 개판으로 운영하는데 영웅으로 추앙받으면서 이런 데 참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또 같이 참석하는 사람들 보면은 가관입니다. 자금 세탁의 공범으로 의심이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그리고 블랙락의 CEO인 레리 핑크, 양아치 중에 양아치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까지 함께 모여가지고 파티라도 할 모양이었었나 보죠. 해당 이벤트 참석하는데 티켓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400라고 합니다. $2,400. 한국 돈으로 얼마입니까? 한 280만원? 그 정도 하나? 그거 내고 들어가서 이 사람들 이야기하는 걸 듣는다라는 것이죠. 이건 뭐 전 세계가 바이러스가 아니라 정신병 팬데믹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드는데, 집에서 신나게 잠 쳐자면서 게임하고 놀고 있는 샘 뱅크만 프리드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사람들의 속을 한 번 더 뒤집어 놨다고 합니다. 파산 신청은 내 실수였었다. 파산 신청을 해서는 안 됐었고, 파산 신청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FTX를 파괴하려 한다. 규제 기관들이 모든 것을 망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장부 기록도 엉망이고 직원들이 파악조차 되지 않으며
회사 자금으로 사적인데 펑펑 쓰는 FTX. 아무래도 이 샘 뱅크만 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샘 뱅크만이 뒤에 누가 당연히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그 다음에 어제 이런 찌라시가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누군가가 바하마의 한 마트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샘 뱅크만이가 목격이 되는데 여전히 FTX 티셔츠를 입고 돌아다니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자신의 처지가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 보디가드라든지 그런 것도 전혀 없이 혼자서 이렇게 터덜터덜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정말이면 이 사람 좀 정말 어디가 아픈 것이 아닌가, 이제는 소식을 전하는 저까지 정신이 혼미해지려고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은 조만간에 FTX 청문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청문회를 담당하게 될 맥신 워터스 하원 의원에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민주당원들이 FTX로부터 후원을 받았는데 그 선거 자금을 돌려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샘 뱅크만이 개인적으로 지원한 천문학적인 액수와 FTX 거래소가 지원한 지원금, 그거 전부 다 투자자들 돈인데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안 준다고 그러죠. 말하고 싶지 않다. 민주당과 공화당도 후원금을 받았다. 실제로 거의 모든 자금이 민주당에 집중됐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핑계를 대면서 후원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청문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맥신 워터스 의원입니다. 샘 뱅크만이랑 굉장히 친해 보이죠. 청문회가 정말 잘도 진행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나마나 바이낸스 끌어들여가지고 논점 흐리기에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면 더 볼수록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화병만 돋구게 되는 FTX 관련된 소식, 그렇다고 또 안 들을 수도 없고,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했던 상황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코인게이프가 이야기합니다. FTX 파산 신청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 앞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이 보수적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크립토코안트가 제공한 자료들을 봤을 때 비트코인 펀드 볼륨, 비트코인 펀드 보유량 등 온체인 지표를 보면은 FTX 사태 후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보유량이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도 나도 집어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특히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주로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역프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역프는 기관 투자자들의 비관적인 코인에 대한 전망을 암시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계속해서 하방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엘살바도르 대통령, 나이프 부켈레 대통령, 이미 소식을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18일부터 매일 한 개씩 비트코인을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엘살바도르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잘 해주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실책거리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 비트코인 매입 및 법정 통화 지정에 관한 것이었었죠. 자, 근데 지금 크게 물렸는데 물타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매일마다 한 개의 비트코인을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개를 사지 말고 이런 식으로 분할 매입을 들어갔었으면 좀 더 나았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부디 그의 물타기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근데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또 꼽사리를 끼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 저스틴 선, 나도 하겠다. 나도 매일매일 비트코인 하나씩 사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아가리선, FTX 구제에 관련된 말은 쏙 들어갔죠. 아가리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아가리선, 그래도 백만장자, 억만장자 수준까지 되는 사람이니까 능력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가리선. 자, 그 다음으로 1억 700만 달러 상당의 6,522개의 비트코인이 지난 5년 동안 장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깨어나서 이동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불안불안하죠. 불안불안한데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거래소로 보내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네요.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조마조마하긴 한데 그래도 팔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딱 생각을 해봐도 예를 들어 뭐 $10,000가 바닥이라 쳐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바닥이 더 가깝나 고점이 더 가깝나 생각을 해보면은 바닥이 훨씬 더 가깝죠. 지금 파느니 차라리 떨어졌을 때 추멸해가지고 들고 가는 것이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석 몇 가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미국 증시 보시면은 S&P 500 간당간당한 상황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면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3,910포인트까지 다시 떨어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 상황을 봐서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에게도 위기가 계속될 수가 있겠는데, 뭐 이미 디커플링을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하방 압력이 더 강해지는 것은 좋지는 않겠죠. 자, 그런데 많은 분석가들이 비트코인은 결국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10,000에서 $14,000 사이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양반 같은 경우는 피보나치 비율 0.886까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11,277까지 내려오게 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숏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등 한번 주면서 숏 한번 털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브라스칸 구너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이 지지선을 잘 지켜줬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격이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했었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17,000를 뚫을 수 있어야만 된다. $17,000를 뚫고 안착을 해야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다면은 $16,000대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이번에야말로 $12,000, $14,000까지 내려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합니다. 지금 고군분투를 해주고 있는 비트코인, 지금 확실히 그 누구도 어떻게 될 거라고 장담은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어서는 코인베이스가 리도다오라는 코인을 상장을 했다라고 하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상패를 하니 많이 난리가 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상패는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장영국 대표 같은 경우는 코코아 파이낸스에서 테스트를 하다가 100만 불이 날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100만 불이 누구 집 애들 이름도 아니고 테스트를 하다가 날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잘 판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뭐 소식이 나오니까 전해드리는 것인데, 이 게임 회사가 게임은 안 만들고 지금 이 엉뚱한 짓을 왜 계속 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 경기 관련된 업데이트 잠깐 보고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디즈니 주식이라고 하는데요. 크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미국 증시 흔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보시면은 미국인들의 은퇴 자금이라 볼 수 있는 401k 이 가치가 전년 대비 23%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출처는 피델리티인데요. 자, 사람들이 은퇴를 해야 되는데 물가는 올랐고 은퇴 자금은 오그라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은퇴 못하죠. 은퇴 못하고 굉장히 괴로운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는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사용량, 신용카드 빚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는 신용카드를 쓰고 있는 미국 사람들, 그 와중에 금리가 오르니까 빚에 대한 이자도 올라가게 되겠죠. 은퇴도 못하고 빚 느는 사람들은 많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손이 모자랐었던 미국인데 조만간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가 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더욱더 힘든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께서도 꼭 잘 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저도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잘 대비를 하는 쪽으로 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 도와주기,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시켜주기, 좋아요 및 댓글 부탁을 꼭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